이강인이 아시안컵 첫 경기 역대급 활약을 한 이후 전 세계 축구계에서 엄청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선수에게 쏟아지는 극찬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믿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로 평가받는 지단의 이강인 극찬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이번 어나더 클래스의 멀티골은 프랑스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리그앙 공식 계정, PSG 공식 계정은 속보로 이강인을 활약상을 전하며 새로운 왕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프랑스로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강인이 PSG의 마케팅용으로 온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 실력이 어마어마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선수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프랑스에서는 이강인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서고 있고 역대 최고 지단의 평가까지 나오며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단은 오히려 이강인의 멀티골보다 다른 부분에 주목하며 이강인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발언을 하며 축구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과연 현재 이강인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역대급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을 이을 세기의 재능이라고 평가받는 이강인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무려 6골 3도움을 기록. 대한민국 국가대표에서 이런 기괴한 스탯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15일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2023 카타르 아시안컵 2조 1차전에서 바레인에 3대1로 승리했는데요. 한국은 전반 38분 터진 황인범의 감각적인 골로 앞서갔으나 후반 6분 압둘라 아라샤시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바레인전은 초반부터 쉽지 않았고 경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구세주 이강인이 등장했습니다. 후반 11분 이강인은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엄청난 중거리 골을 터뜨렸습니다. 왼발로 감아찬 공이 골대 바깥에서 안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며 골키퍼가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23분 승부의 쐐기를 박는 추가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황인범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에 진입해 침착하게 수비를 따돌리고 골망을 흔든 것. 이날 경기 2골을 넣은 이강인은 클린스만 체제에서 최다 득점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외신들은 이강인 극찬 세례를 펼쳤습니다. 특히 스페인 매체 아스는 이날 이강인의 활약을 두고 다음과 같은 멘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강인은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왕이다. PSG의 젊은 스타는 나이가 어리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손흥민이 30을 훌쩍 넘긴 지금 이강인은 최고의 골로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강인의 플레이는 리오넬 메시와 유사하다. 그는 PSG의 새로운 메시이기도 하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재능을 눈여겨봤으나 그를 챙기지 않았다. 지금 PSG와 한국 팬들이 그 재능을 누리고 있다라고 스페인 매체 아스는 전하며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우승을 점쳤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손흥민이 마침내 완벽한 파트너를 찾았다라고 전했는데요. ESPN의 보도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ESPN은 손흥민은 분데스리가에서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을 거쳐 프리미어리그의 거인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이후 줄곧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였다. 그는 그동안 아시안컵에 3차례 출전했지만 모두 우승에 실패했다. 이번 대회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운을 떼며 이강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팀에서 유일한 월드클래스가 아니다. 이강인이 있다. 한국은 후반 시작 6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강인이 한국을 구해냈다. 이강인은 득점 본능뿐만 아니라 손흥민을 향한 예리한 스루 패스를 2차례나 찔러줬다라며 이강인의 활약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ESPN은 이강인이 앞으로 더 큰 활약을 펼칠 날만 남았다고 전망했는데요. ESPN은 이강인은 2019년 초반 대표팀에 발탁됐지만 전임 감독인 파울루 벤투와 문제가 있었다. 벤투는 이강인의 체력 수준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강인은 지난 월드컵에서 대부분을 교체 선수로 보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현재 대표팀에서는 완벽한 핵심 선수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PSG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강인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PSG에는 차세대 축구 황제라고 평가받는 킬리안 음바페가 있습니다. 바레인전 종료 후 이강인은 음바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많은 부분에서 배우고 있다. 대표팀에 오면 흥민이 형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 소속팀에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다. 그들에게 많이 배워서 좋은 선수가 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에 PSG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요. 놀라운 것은 리그앙 공식 SNS 계정까지 이강인을 샤라웃하며 이강인이 프랑스 전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평가받는 지단까지 프랑스 레퀴프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을 언급하며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강인의 주가는 더욱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단은 이강인이 차세대 PSG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답했습니다.
나는 이강인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PSG의 슈퍼스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같은 사람들은 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강인은 이미 PSG에서 놀라운 것들을 성취하고 있다. 이강인의 턴과 드리블, 그리고 정확하게 찔러주는 패스는 사랑스럽다. 모든 공격수들은 이강인 같은 선수와 함께 뛰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강인은 득점력까지 갖추고 있다. 이강인 같은 선수가 득점까지 할 수 있다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고통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지단은 단순히 이강인의 기량만을 칭찬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도 주목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은 팀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리더의 자질이 있다. 경기장 안에서 끊임없이 동료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대담하기까지 하다. 어린 나이지만 지금 당장 주장 환장을 차도 손색이 없을 선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역대급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괴물 수비수 김민재 역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며 왜 미넨 주전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경기 초반 한국 선수들의 몸은 다소 무거워 보인 반면 바레인은 강력한 압박과 거친 플레이로 만만치 않은 저항을 펼쳤는데요. 답답함을 뚫어낸 것은 김민재의 스루패스 한 방이었습니다. 전반 38분 김민재가 후방에서 왼쪽 측면에 이재성에게 낮고 빠른 패스를 전달했고 왼쪽 측면을 돌파한 이재성이 문전으로 올린 크로스를 황인범이 마무리하며 한국이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추가골 장면에서도 김민재의 패스는 빛났습니다. 하프라인을 넘어 바레인 진영에서 상대 공을 끊어낸 김민재가 중앙에 이강인에게 낮고 강한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김민재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오른발로 볼 컨트롤 이후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을 기록해 바레인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김민재는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전반 12분 만에 경고를 받아 우려를 자아내긴 했지만 특유의 스피드와 강력한 몸싸움을 바탕으로 바레인 공격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바레인전서 수준급 패싱력까지 보여준 김민재는 괴물 수비수가 아니라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아쉬운 건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동안 손흥민을 활용하는 팀의 방식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후 줄곧 손흥민을 중앙 지향적인 공격수로 기용했고 측면으로 빼는 건 꺼렸는데요. 이에 따라 손흥민은 조규성과 투톱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주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바레인전에서는 손흥민이 경기를 풀기 위해 깊숙이 내려갔으므로 위치가 중앙 공격수라기에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웠습니다. 원래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이재성과 이강인은 윙어로 두고 공격수 손흥민을 플레이메이커로 쓰는 형태였습니다. 손흥민은 황인범과 비슷한 위치로 내려가 공을 잡고 경기를 풀어나가려 했는데 이때 탈압박을 시도하다가 공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왔고 한 번은 한국 수비진 바로 앞에서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즉 손흥민이 공격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전술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아시안컵 첫 경기고 클린스만 부임 이후 손흥민이 많은 골을 터뜨렸던 만큼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 생각되는데요. 오는 20일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